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런저런 소식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가지고 와본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달러 인덱스 차트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보다는 약간 상승한 90.93포인트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 같은 경우 오늘도 후드러 맞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피터 시프가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하죠. 자, 그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만 달러를 다시 넘어서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때 5만 2천 달러까지 상승을 했었다가 지금은 5만 800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알트코인들 역시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주말까지 암호화폐들의 행복한 세상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오늘 첫 번째 소식 같은 경우는 엔진코인, 요즘에 어마어마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1달러를 뚫어버린 엔진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 상승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엔진코인 측에서 이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NFT 대체 거래 불가 토큰을 거래하게 될 때 이 가스 수요를 없앨 수 있는 새로운 스케일링 솔루션을 선보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때 선보인 첫 번째 솔루션은 점프넷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피니티라고 해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솔루션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엔진코인 측에서는 NFT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더리움의 값비싼 가스 가격을 제거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NFT 열풍, 유명 게임 회사죠. 유비소프트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번에는 이더리움 기반의 NFT 플랫폼인 솔레어 HQ와 전략적 협업을 위한 혁신 랩을 함께 창설했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이 유명 게임상에서도 NFT가 거래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소위 말하는 NFT, 예술품 같은 경우는 고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NFT 시장이지만은 이 시장을 그전부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찰리 리, 라이트코인의 창시자죠. 그전부터 NFT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NFT 열풍은 2017년 ICO 붐과 유사하다, 한마디로 거품기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점들이 유사하냐, 바로 진입 장벽이 없이 쉽게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고 이해하기 쉽고 설명하기도 쉽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규모 신규 투자자를 유입시킨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죠. 일부 사람들만 보유를 선택하고 가치를 가져가는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한마디로 지금 이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면 끝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ICO 열풍도 저희가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선택한 사람들은 엄청난 이 막대한 부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NFT 시장은 거품이다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그 거품 속에 기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주의하면서 이 새로운 투자처에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실존하는 스포츠팀들을 대상으로 코인을 발행을 하는 회사죠. 칠리즈 같은 경우 이번에 새로운 많은 거래소들에 상장이 되면서 다시 한번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com, hitBTC, 체인질리, 그리고 최근에는 OKX에도 상장이 됐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최근에 뉴욕 쪽에 새로운 사무소를 개설하면서 미국에 있는 스포츠팀과도 협업을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얼마 전에 디파이와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던 브레이브 브라우저 측에서 이번에는 올해 여름까지 구글 검색 같은 브레이브 검색을 내놓겠다 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BAT 토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개발자가 자바스크립트를 만든 사람이라고 하죠. 앞으로도 미래를 계속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 BAT 같은 경우 마침 또 차트 분석이 있길래 잠깐 가지고 와봤는데, 다음 저항선 같은 경우는 94센트 언저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360 분석가는 이야기해주기를 여전히 아이콘 미래를 기대할 만하다, 대한민국의 자존심 아이콘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만에 트론 소식이 나왔습니다. 저스틴 선의 트론, 이번에는 블록체인 예측 시장 플랫폼인 프로스퍼와 파트너십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협업을 통해서 트론의 디파이 플랫폼의 새로운 활용 사례를 늘리는가 하면 트론 보유자의 예측 시장 서비스 노출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도 간간히 작년부터 소식을 전해드렸었던 코티
코티 같은 경우 이번에 애플페이로 코티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서비스가 나왔다라고 하고, 더불어서 스테이킹 3.0을 출시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꽤 많이 올랐죠, 코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더스크 네트워크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과 기술 통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더리움 수수료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되게 되면서 이더리움보다 더욱더 빠르고 값싸게 개발 및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체 플랫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솔라나 등등, 그리고 포카닷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이들이 앞으로 이더리움만큼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말만 듣고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요. 기회가 되시면 한 번쯤 알아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무섭게 상승했었던 에이다 같은 경우 구글 검색량이 저번 불장의 2배 달하는 그런 수치를 보여줬다라고 하는데요. 자, 보통 이 구글 검색량이 늘어나면 해당 암호화폐 가격도 같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잠시 쉬고 있는 듯한 에이다, 지금부터 한번 달릴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저번 주에 나왔었던 소식이었죠. 두바이 기반의 한 투자 펀드가 7억 5천만 달러치 비트코인을 팔아서 그 돈으로 칼다노와 폴카닷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먹었었던 찰스가 밥값을 드디어 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에이다의 미래에 한번 또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는 SEC에서 2021년 우선순위 중에 하나로 당연히 암호화폐를 선정했다라고 하는데, 니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주면 안 되겠니? 그냥 ETF만 딱 승인해놓고 그냥 들어가서 잠이나 자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SEC는 최근에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2021년에 디지털 자산에 종사하는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투자가 투자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인지, 또한 회사의 포트폴리오 관리 및 거래 관행, 고객 자금과 자산의 안정성 및 해당 회사의 대표자들 그리고 외부 사업 활동에 대한 감독 등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나쁜 놈들은 많이 때려잡아도 되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규제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지금쯤이면 텔레그램 토큰도 나왔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막았죠. 자, 부디 새로운 SEC 위원장 임명과 함께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행동을 하는 SEC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에 캐나다 최대 자동차 딜러샵은 H그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들이 앞으로는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만 30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 보시면은 비트코인으로 이제 이 차들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왕 이렇게 된 거 대차대조표에도 비트코인을 추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게 되는 회사는 어디가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를 손꼽고 있는 가운데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팀 드레이퍼. 어떻게 보면은 1세대 비트코인 지지자라고 볼 수가 있는 팀 드레이퍼가 최근에 예측을 하기를 다음 비트코인 매입 기업은 넷플릭스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그의 예측은 맞아떨어질 것인가? 또한 그는 아마존 역시 앞으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아마존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앱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아마존에서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게 된다면 그것만한 호재가 또 없겠죠. 자, 그 다음엔 비트코인 가격 관련된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봤었더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매매 가능한 비트코인 물량이 줄고 있다. 지금 현재 거래 중인 비트코인은 400만 개밖에 안 돼. 근데 30일 동안 순 변동량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곧 대규모 공급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거래소의 비트코인이 오링나고 있다. 저번에 거래소 내에서 비트코인 물량 감소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가격이 미친듯이 치솟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로켓처럼 위로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는 이 사람 보십시오. 김대리입니다. 김대리 그동안에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비트코인 떡상하면 은퇴해야지라고 하면서 이 희망 가득 찬 시세표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목격이 되었습니다. 은퇴할 때 이부장 싸대기 때리고 나가야지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소식들이 남에도 불구하고 B2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어떨까. 자, 물론 투자 조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기대할 만한 소식들은 또 있습니다. 크립토 კვ안트의 CEO 다 죽여 주기영 대표
최근에 있었던 비트코인 하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종종 목격되는데 쫄지마, 쫄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보통 비트코인 하락할 때는 이 고래들이 거래소 내에서 많이 목격이 되는데 최근에는 그런 움직임이 없거든 이라고 하면서 언제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어떻게 위안될 수 있는 말을 전해주면서 또한 이렇게 밝혔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을 계속해서 떨구는 속임수라고 하죠. 베어 트랩이 계속해서 목격이 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해주면서 가격을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있다. 특히 48,000달러대 비트코인 코인베이스에서 유출되는 양이 많은 것으로 봐가지고는 기관 투자자들도 꾸준히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앞에서 봤었던 글래스노드의 데이터와도 일치하는 그런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랜만에 윌리 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트를 봤을 때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매일마다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일반 투자자들도 시장에 진입을 한 상태이다. 저번 주기와 마찬가지로 이 사용자 수치가 저번 고점을 따라잡게 될 것이다. 즉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저번 불장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불장은 이제 막 몸을 풀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언론 매체에 보시면은 이제 떨어진다 공포 분위기 막 조성하고 그러는데요.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저는 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불장 이제 막 시작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분석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유명 분석가 블런츠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단기 고점은 57,000달러 정도 고점대와 비슷한 그런 가격대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보여주었으며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같은 경우는 다음 목표가를 여전히 67,000달러에서 70,000달러까지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자, 물론 그 전에 축적하는 기간들이 좀 더 걸리긴 하겠지만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고 그 외에 어떤 분석가들은 52,000달러가 단기 고점이었다. 지금부터 다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밝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다음과 같은 예를 또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뉴스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국내도 그렇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도 실업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매주마다 70만, 8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빈곤층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전체적인 개인들의 수입 통계를 내봤더니 아이고 이게 웬 말이야. 오히려 수입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의 수입이 평균적으로 늘어났다? 이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자, 그것은 바로 정부가 돈을 풀었기 때문이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을 받을 때 지금 매주마다 400달러, 500달러씩 막 얹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입이 오히려 늘었다. 일자리가 없는데도 수입이 늘었다라는 괴상한 통계가 또 최근에 나왔다라고 하죠. 그만큼 돈을 굉장히 많이 찍었다라는 것이고 생산은 감소하고 있는데 풀리는 돈의 물량은 는다. 그러면은 물가는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 가격,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나 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이번에 공유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오늘은 토마토밭에 찰떡 아이스 던지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투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